안녕하십니까. 네, 최종인 원장입니다. 전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기기기는 좀 나쁘게 말하면 최근에 배신을 많이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기 자기약, 회로 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과락을 많이 맞았다고 하면은 이 기기가 요즘은 그런 추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나 회로가 오히려 더 쉽고 기기가 더 어렵고 이렇게 출제될 때가 많습니다. 일단 기기 과목을 한번 특정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기 과목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회로나 자기약 같은 거는 기술이 발달해도, 이게 100년, 200년 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하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최근에 발견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전기 기기 같은 것들, 기기는 우리가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전기 기기예요. 전기 설비도 매년 이렇게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이 내선 기준 같은 것들이 업데이트 되지만은 얘는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시험에 적용된 부분은 많이 없는데, 기기는 10년, 20년 전에 적용된 내용들이 지금 이제 시험에 적용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10년, 20년 전에 적용됐던 것들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개편을 하는데, 교재 개편 시마다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이 기기고요. 다른 과목은 보시면 10페이지, 20페이지 약간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글쓸 때, 기기는 30페이지, 40페이지 개편할 때마다 늘어나고요. 내용도 그렇고 문제도 많아집니다. 예, 그런 기기만의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기는 또 전력하고 더불어서 전력과 기기가, 그다음에 설비도 있는데, 요런 것들이 실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전력, 그다음에 기기, 그다음에 설비, 이런 순서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기기 공부하면서는 실기에 나옵니다, 실기에 나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언급할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해주시면은 실기에서 조금 편하실 겁니다. 이게 필기 시험 공부하고 나서 실기를 시험 공부하는데, 필기 합격하고 실기를 공부하는데 기간이 촉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필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기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전기기기책이나 전력공학책 다시 펴놓고 처음부터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필기만 합격하면 끝이다. 필기부터 합격하고 봐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 결국은 실기를 할 때 이 전기기기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전기기기 과목은, 만약에 혹시 공부 순서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회로나 자기약 다음에 기기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회로는요, 모든 과목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기 과목 특성상 자기약에서 배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약 다음에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기기 같은 거 공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면, 기기는 있죠. 지금 차례를 보시면은 5개밖에 없습니다.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5파트예요. 다른 과목들 10몇 장까지 있는데 얘는 5파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5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배울 때 전기 기기 과목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게 자기나 회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기기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용어입니다. 전기기기는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용어를 많이 알고 이 용어가 이해가 되면은 그만큼 풀기가 쉬워요. 우리가 다른 과목만큼 계산 문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기가 전력보다는 조금 많지만은 회로나 자기보다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적어요. 그만큼 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말 문제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숙지를 하시고,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신 유형은 맞추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관연도에서 나오던 문제는
말만 보면, 그냥 포인트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자 반작용 보상고사, 이런 것들은 말 한마디만 보면 단어 하나만 보다 맞추는 문제가 있는데, 그에 반해, 새로 나온 유형들은 굉장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새로운 유형을 만약에 접하려면, 그, 인터넷 구글에 접하고, 교재를 보고, 이렇게 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 정도로 최신 문제를 맞추기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 나왔는 문제만은 최소한 이 교재에 나왔는 문제만은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수준은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네, 교재에 나오는 문제는 꼭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실기 공부할 때 시간 촉박하기 때문에 기기를 공부하실 때는 조금만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기 전체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뭐 변압기나 유도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조금만 캐치를 해가지고 더 관심 있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기 기기를 시작하는데, 전기 기기의 맥락을 조금 처음에 제가 대략적인 구성도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발전소에서요. 그러면 이게 보통 뭐 15,000V, 교류 15,000V 정도의 교류 전압을 발생시킵니다. 여기가 어디냐?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소에서. 예, 그러면 그놈을 우리가 변압기라고 합니다. 변압기란 것은 말 그대로 전압의 크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변압을 해서 우리가 송전탑 있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송전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변압기에서 이 15,000V를 예를 들어서 뭐 345,000V다, 뭐 154,000V다, 혹은 뭐 765,000V다. 이렇게 변압기에서 전압의 크기를 바꿔서 송전을 합니다. 송전해요. 그리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 오면은 그 웬만한 도시에는 변전소란 게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다시 이 전압의 크기를 바꿔요. 얼마나? 이것들을 22,900V로 바꿉니다. 예,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해? 전봇대. 우리가 있죠. 전봇대 아시죠? 전주라고 합니다. 전봇대에서 선이 3개씩 있는 거 있죠? 여기에는 22,900V가 걸려 있습니다. 예. 이런데 여기에서 우리 가정에 보면은 우리 집에 도착하면 우리가 220V 쓰죠? 그럴 때는 전봇대 여기 회색통 3개 달려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회색통 3개. 요것이 우리가 전봇대 위에 있다고 해서 주상변압기라고 합니다. 주상, 전주 위에 있다고 해서요. 여기에서 아마 22,900V 얼마? 220V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22,900을 220으로 바꿨죠? 여기서 어떻게 된다? 우리 집으로 옵니다. 예. 혹은 뭐 학교로 학교나 뭐 공장으로 가는데, 만약 공장 같은 경우는 있죠. 공장 같은 경우는 220V가 안 올 수도 있죠. 얼마? 22,900V에서 바로 공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공장은 여기에서 바로 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전제품이 있죠. 가전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 안에 요즘 웬만한 가전제품에는 모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은 디지털로 쓴다. 그런 말은 디지털은 직류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는 디지털을 쓰잖아요. 디지털을 쓰면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냉장고나 선풍기 안에는 이런 모터가 들어갑니다. 모터가요. 그 다음에 학교에도 그렇고 공장에도 그렇고 이런 모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모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전기기기는 뭘 배우느냐면은, 전기기기는 이런 것들 배운 거예요. 보세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부터 요놈을 우리가 차례에서 동기기라고 합니다. 동기기요. 그 다음에 요놈을 뭐라고 하냐면
변압기라고 해요. 변압기. 전압의 크기를 바꾼다. 변압기.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요거 AC를 DC로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류기라고 그래요. 정류기. 정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선풍기가 있다. 혹은 뭐 냉장고가 있다. 모두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풍기 안에 들어가는 모터를 우리가 유도 전동기라고 그래요. 유도 전동기에서 유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도기. 그리고 여기에서도 유도기고요. 그 다음에 유도기 여기서 보통 유도 전동기 모터를 쓰는데 우리가 직류 전동기를 쓸 때도 있어요. 직류는 어디 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도 있죠. 우리 지하철. 거기에서는 직류 모터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면 보세요. 동기기 있어요. 동기기. 그 다음에 변압기. 네, 변압기. 그 다음에 여기 유도기. 네. 그 다음에 직류기. 여기 정류기.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5가지. 전기 기기에서 배울 것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동기기에서 요걸 수 있죠. 보세요. 동기기에서 동기 전동기와 동기 발전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유도기에도 전동기와 발전기가 있고 직류기에서 전동기와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럼 동기기, 유도기, 직류기는 모두 전동기, 발전기고 그 다음에 변압기와 정류기. 더 크게 나누면은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재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더 크게 나누면은 전동기, 모터요, 발전기고 변압기와 정류기 4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기기를 배우는 거다. 동기기를 배우는 거고 요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다가 요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기억을 해주셨다가 발전기다. 발전기는 동기기였다. 이렇게. 동기기는 발전기였다. 그 다음에 변압기고 정류기도 있고 유도기, 직류기 등이 어떤 곳에 사용됐더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가시면은 요것만 조금 아셔도 공부하기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예, 그렇고 차례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직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류기요. 보세요. 직류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일장이 가장 오래 공부합니다. 오래. 특히나 전기기기가 더 심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직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직류 전동기 발전기가 있고 유도 전동기 발전기가 있고 동기 전동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용어들이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강조드렸죠. 이 전기기기 과목은 용어와의 싸움이에요. 용어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전기기기 과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장에서 쓰는 용어들, 일장에서 배우게 될 용어들이 일장에서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기기를 가든 변압기, 유도기를 가든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것들이 일장에서 배우게 되는, 일장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2장, 3장에서 처음 나눈 그 용어들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직류기 여기에서 대략적인 그런 용어들을 배우기 때문에 1장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봅니다. 일단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가 있어요. 네.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 있죠. 얘들은 보세요.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구조가 동일하다. 요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이것은 직류기는 아닙니다. 얘는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이라고 그래요. 삼상 유도 전동기, 유도기예요. 유도기인데 보세요. 얘를 떼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것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보세요. 얘가 전동기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 전기를 꼽잖아요. 전기를 꼽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전기를 꼽으면 돌아갑니다. 이게 뭘까요? 전기를 꼽으면 돌아가는 거, 우리 집 선풍기도 그런데 모터죠, 맞죠? 모터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넣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세요. 만약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에서 전기 넣어주면은 돌아가고, 전기 넣어주면 힘이 발생하고, 혹은 내가 힘을 주면은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전동기, 발전기 구조 똑같다. 이렇게. 예.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보십니다. 직류기의 원리 한번 볼게요. 직류기. 왜 직류기냐? 보세요. 직류기 DC 머신이에요. DC 머신. 머신은 우리가 기계란 거죠. 기계인데, 전기에서는 기계라 하지 않고, 기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기기라고 한 겁니다. 전기기기, 원래 전기기계인데, 우리가 실제 기계 있죠. 기계과에서 하는 기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기기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의 직류 전동기를 말하면 직류 발전기는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직류 전동기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회전 기계입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다시 마음을 비우시고 보세요. 내가 전기를 줬는데 돌아간다. 전동기죠, 맞죠? 전동기입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손으로 돌리든, 물을 떨어뜨려서 돌리든,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서 돌리든, 우리가 원자력을 통해서 돌리든 간에 어떤 힘을 줘서 돌아가면은 그것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직류기의 원리, 정류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전기기기에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는 제가 전기자기학 과목 다음에 기기를 배우면 조금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전기자기학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합니다. 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서 앙페르 오르나사 전기기기 과목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자기학에서는 시험에 나와요. 근데 기기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이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보시면 들어가는 방향과 전류가 들어가고 전류가 나갈 때 자기장 노란색이에요. 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이것보다 전기기기에서는 전자석이라고 있어요. 전자석. 보세요.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 위에 그림에서는 전류가 땅 속으로 들어간다, 나온다였는데, 지금 전류가 꼬불꼬불합니다. 꼬불꼬불하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하면, 얘가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해요. 즉,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발생합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자석에서 봤을 때 나가는 것이 N극이고 들어오는 것이 S극이에요. S극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자석이라 그래요. 전자석. 전자석의 원리가 이런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기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 모터를 들었는데, 모터를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는데, 모터 안에는 자석이 없어요. 모터 안에는 자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처럼 전기를 가해서 자석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이게 전기기기에서 핵심이에요. 실제 작은 전동기 있죠? 진짜 작은 전동기, 모터, 장난감 보트에 들어가 그런 것들 아니면 전동기나 발전기 안에
실제 연구 자석이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이렇게 전자석을 만들어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또 상식적인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뭐냐면, 얘는 전동기에서 힘의 방향,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서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기하고 공부하셨으면 웬만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N극, S극이에요. 얘는 지금 제가 연구 자석처럼, 우리 막대 자석처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는 앞에서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처럼 이렇게 N극과 S극을 만들어서 쓴다. 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도는데, 보세요. 얘가 지금 발전기예요. 전동기일까? 발전기냐 전동기냐?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힘을 줬다. 내가 이놈을 돌렸다. 그러면은 힘을 줘서 전기를 발생하면 발전기고, 내가 여기 전기를 먼저 줬어요. 전기를 꼽으니까, 전기를 주니까 얘가 돌아가더라. 힘을 발생하더라. 그러면 전동기가 됩니다. 전동기가 돼요.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발전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여. 발전기라면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펴요.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펴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 자기장은 무조건 N극에서 S극으로 발생해요. 그 다음에 오른손 펴서 N극에서 S극 가요. 그 다음에 내가 운동 방향을 만약에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여기를 돌리고 여기를 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N극에서 S극이고요. 운동 방향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서 이쪽. 그러면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고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N극에서 S극이고요. 운동 방향 이쪽이요. 그러면 어떻게?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전력이 전압이 발생한다. 이것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요. 발전기예요. 근데 만약 얘가 전동기예요. 전동기에서 내가 요걸 보세요. 왼손입니다. N극, S극. 그 다음에 전류가 나와요. 그럼 힘이 반대요. 힘이 받았어요? 똑같은 전류라고 봤을 때 N극에서 S극이고 전류가 파란색이에요. 요거 나와요. 그럼 힘이 어떻게 돼요? 위로 가죠. 전동기일 때. 전동기일 때 어떻게 힘이 위로 가요. 반대 리터트는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자기학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보세요. 발전기와 전동기는 방향으로 치면은 반대 방향이요.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전류를 흘리고 똑같은 자석을 흘렸는데 힘의 방향 같은 것들은 기전력의 방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대요. 전동기와 발전기는 반대다. 요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동기와 발전기가 함께 나올 경우가 없어요. 함께 나올 경우가 없는데 여기에서 처음 시작해서 발전기와 전동기는 무조건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서는 요거 정도만 살포시 기억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2장을 가겠습니다. 2장 직류발전기의 구조가 됩니다. 직류발전기 구조. 여기서부터 사실상 실제적으로 1페이지에서는 했던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기기기를 시작합니다. 기기 용어가 처음 나오고요. 구조가 처음 나오고요. 근데 기기가 특성상 너무 깊이 있게는 못합니다. 기기 혹시 인터넷에서 한번 전기기기 모터 구조, 발전기 구조를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정도까지만 해주시고요. 그 이상 되시는 되는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할게요. 직류 발전기 구조가 됩니다. 예. 한번 봅니다. 직류. 예, 구조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그렸던 발전기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네. N극의 보세요. 일단 직류 발전기예요. 직류 발전기인데 요거요. 직류 발전기에서 발전을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전기라 그래요. 정전기. 예.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2장의 제목을 정전기라고 하는데 정전기라고 합니다. 보세요. 얘가 직류 발전기가 발전하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을 발생해야 되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자속 발생시키는 것. 여기 N극에서 S극으로 나오는 거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속이라 그래요. 자속. 자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게 있어야 돼요. 뭐냐? N극에서 S극으로 자석을 만드는데 자석만 있으면 안 되죠. 요게 손으로 내가 돌려서 돈으로 돌리든 뭘 하든 간에 전기를 실제 만드는 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죠.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 전기를 만드는 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세요. 여기에 나와서 요 부분에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우리가 보이는 BLU 사인 세타라고 해서 교류예요. 교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만든 전기는 교류전기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교류전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직류기입니다. 그러면 직류란 것은 이런 깔끔한 직류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직류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직류가 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 정류라고 하였는데 정류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전기 이름 어렵지 않죠? 뭐다? 정전기에서 정은 뭐냐?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정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정류자. 그 다음에 요게 뭐냐? N극, S극이요. 요거 전개부터 할게요. 얘가 뭐냐면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서 N극에서 S극 자기가 발생하죠? 그 놈을 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속이 이렇게 와요. 오는데 이 코일이 회전하면서 팅팅팅팅팅팅팅팅팅 이렇게 그 충격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전기를 만든다고 해서 전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자. 전기 만드는 놈자자라고 생각하세요. 전기 만드는 놈. 네, 그래서 전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자속은 있어야 돼요. 자속은 있어야 됩니다. 얘가 뭐냐면 자속을 만드는 놈, 자속을 만드는 공간, 자속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해서 계자. 정전기에서 걔는 계자가 됩니다. 계자. 그래서 일단 직류기의 3요소라고 하면 전기자, 계자, 정류자 해서 정전기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2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면 직류 발전기 구조가 있는데 위의 그림은 교류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출력파형이 교류가 나오는데 직류기이기 때문에 이 정류자라는 놈은 직류기에만 있어요. 1장에서 다루고 나서 2, 3, 4장, 5장에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1장에서만 다루게 돼요. 1장 초반에서만 잠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시면 직류발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얘는 비슷한 원리 비슷한데 여기에 정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류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직류기에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전계가 뭐냐면 직류기의 3요소가 됩니다. 정전계, 정류자, 전기자, 계자가 3요소인데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진 전기를 이렇게 밖으로 빼는 거 있죠. 이게 정류자까지 계속 옵니다. 얘가 돌잖아. 얘가 돌면 정류자도 계속 돕니다. 그럼 전기 어떻게 빼내요? 만들어진 전기를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 맞죠? 그놈을 정류자하고 딱 붙어가지고 정류자 도는데 이것이 브러쉬라는 놈이 정류자가 붙어가지고 얘는 정류자가 딱 붙어요. 붙어서 전기를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요소라고 하면은 정류자, 전기자, 계자, 브러쉬까지 들어가고요. 만약에 3요소라고 하면은 정전계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의 그림, 이 페이지에 그림 있죠?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정리해 봅니다. 보세요. 3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직류발전기 구조 해서 첫 번째 계자가 됩니다. 계자 보세요. 계자는 우리가 영어로 뭐냐면 필드 마그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드 마그네트가 무슨 말일까요? 필드 무슨 뭐 그라운드 필드 이렇게 하죠. 무슨 공간 마그네트 우리가 자석을 마그네트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자를 우리가 필드 마그네트라고 하는데 필드 마그네트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한국말로 계자, 그 다음에 계자는 필드 마그네트에서 F라고 합니다. F. 그래서 얘가 보세요. 공부를 하게 되면 RF, IF, VF 뭐 F 붙어요. F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 RF 계자 저항, IF 계자 전류, VF 계자 전압 이렇게 F 붙었다? 야 얘는 계자의 저항이구나, 계자의 전류구나, 계자의 전압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자는 NS의 자극과 같이 자기력선 속을 발생하는 부분이며 자속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속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여기서 발전기에서 뭐다? N극 S극에서 자속이 발생하죠. 예. 요것을 계자라고 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밑에 보세요.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극을 만드는 부분이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계자가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계자 철심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철심에다 권선을 많이 감아 놓은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전류 이렇게 가해줘요. 철심에다 권선 감아서 전류 가해줍니다. 예. 그러면 얘가 보세요. 전류 이렇게 감아주면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감아주니까 여기에 이 방향으로 자석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 방향 자석이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N극이고 S극이요. 예. 즉 철심에다가 권선을 감으니까 얘는 N극 S. 혹시 보세요? 얘는 요 극만 봤을 때는 들어오니까 S극이죠. 요 극 기준으로 봤을 때는 S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러주면 이 계자는 하나의 S극이 된다. 극이 된다는 겁니다. 자석 쓰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이건 계자 철심과 철덩어리와 계자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극 여기 같은 경우는 S극을 만든다. 만약에 N극 만들고 싶어요. 전류 방향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N극, S극, N극, S극 이런 식으로 극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극이라 그래요. 사극.
사극. 이거 뭐 여기에 철덩어리 건성 갖고 철덩어리 건성 갖고 철덩어리 건성 갖고 철덩어리 건성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있죠. 요거 다르지만은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 있죠. 코일이 많이 감겨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계자예요. 계자 자속 만드는 겁니다. 자속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게 이 철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철심이 감겨져 있죠? 요거, 예. 이런 것들이 직류기하고 얘는 유독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계자를 자속을 만들기 위한 것이 계자인데 이렇게 철심에다가 권선을 감아서 만든다는 거고요. 자, 계자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계자, 필드, 자속, 자계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전기자 봅니다. 전기자는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들어보셨죠? 아마추어를 전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는 우리가 IA, R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다? 전기자, 아마추어 전류, 아마추어 저항, 전기자 전류, 전기자 저항 뒤에서 합니다. 할 때 얘가 A가 들어갔으니까 전기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전기자는 뭐냐면 실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계자를 이렇게 그릴게요. N극. 예를 들어서 S극. N극 S극이요.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자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에 코일이 막 감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일이 막 감겨 있는 겁니다. 감겨서 어떻게, 얘가 돌잖아요. 돌면 N극, S극 자개가 막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얘가 도니까 전기를 이렇게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전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계자고 가운데 있는 이것이 전기자요. 계자에서 자속을 받아서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전기자를 아마추어라고 해요. 요거 A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속과 쇄교에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 몸통이죠. 몸통. 얘가 전기자, 요 몸통 자체가 전기자 철심입니다. 철심이고, 제가 동그란 거 요거 있죠? 동그란 거 요것이 뭐다? 권선이에요. 권선이 막 감겨 있습니다. 권선이 감겨 있어요. 요것에서 발생되는 것이 기전력을 발생시키는데, 그 기전력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전기자가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전기자 철심. 요 철덩어리는, 이 철덩어리는 이게 요건 거예요. 요거는 다르지만은, 보세요. 얘는 지금 철덩어리에 비해서 권선이 없는 겁니다. 예, 특성상 권선이 없는 건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전기자 철심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철심이면, 요게 전기자 철심이고요. 여기에 권선이 이렇게 감겨있다. 그러면 전기자 권선입니다. 전기 권선인데, 이것이 규소 강판으로 해서 규소 함유율이 1에서 1.4%입니다. 우리 뒤에 부분 가시면 변압기는 4에서 4.5% 이렇게 되는데 직류기는 규소 함유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철이 98.6에서 99%. 거기에 교소가 1에서 1.4%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왜 섞느냐? 교소를 왜 섞느냐면 히스테레시스손이라고 있습니다. 히스테레시스손.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 배우는데 그 다음에 전기 기기에서는 변압기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뭐냐? 히스테레시스손이라고 해서 철덩어리에서 발생하는 열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그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기자 철심에서는 교소 함유량이 1에서 1.4%를 한다는 겁니다. 고 철심은 0.35에서 0.5mm, 0.1mm도 아니고 0.35에서 0.5mm. 혹시 요것도 보이진 않으실 건데, 이것이 이제 판이 있죠. 철심이 있습니다. 철판을 따다다다다다다 엄청 작은 거 수백 장을 붙여놓은 거. 요것이 철덩어리 하나가 아니고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것을 붙여서 하나의 철덩어리로 쓴다고 해서 성층이라고 합니다. 성층.
붙여서 쓴다. 이것은 왜냐면 또 자기학에서 배우는데 와류손이라는 게 있어요. 맴돌이 전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성정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자의 권선을, 이 권선을 감을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구리 모양이 동그란 거, 보통 구리 모양 동그랗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동그란 구리선이 있고, 그 다음에 네모난 선이, 각진 선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전류 같은 경우는 동그란 선을 쓰고요. 큰 전류 같은 경우는 네모난 선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전류인 경우 둥근 구리선, 대전류인 경우 평각구리선, 평각구리선이 네모나고 직사각형 모양인 이런 사각형의 구리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정류자가 있습니다. 정류자는 뭐냐면, 얘는 제가 유독이기 때문에 정류자가 없습니다. 뭐냐면, 얘가 전기자라고 하면, 여기 전기자에서 전기를 발생해요. 하면은, 요거는 정류자가 아니고 베어링이에요. 베어링인데 잘 돌아가기 위한 베어링입니다. 여기에서 정류자가 이렇게 나와요. 정류자가 나와서 얘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자 권선과 정류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돌면 정류자도 같이 돌아요. 정류자 같이 도는데 그놈이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류자는 우리가 영어로 커뮤테이터라고 해서 C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전기자에 의해 발전된 기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변환하는 부분이고, 브러쉬와 접촉하는 정류자 편으로 모여있다. 이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류자는 전기자보다 조금 더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전기자예요. 전기자고, 여기에 콘선 이렇게 감겨있다는 거예요. 감겨있습니다. 감겨있으면, 얘가 이렇게 정류자로 모여요. 정류자로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류자에서 브러쉬가 이렇게 접촉되는 겁니다. 정류자에서 브러쉬로 이렇게 접촉되는 거예요. 그러면, 브러쉬에서 전기를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데, 이 정류자가 옆에서 봐서 이러는데, 정류자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브러쉬가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가 이렇게 접촉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것 있죠, 요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정류자 편이라고 합니다. 정류자 조각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둥글게 요런 것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정류자 편과 정류자 편 사이에 이렇게 절연물이 들어가요. 절연물이 들어갑니다. 그 정류자 편과 정류자 편을 구분하기 위해서 절연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브러쉬와 접촉하는 정류자 편으로 모여져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류자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의 정류자 면 접촉 압력. 이 브러쉬와 정류자가 붙어 있는데요. 너무 세게 붙어 있으면 안 들어가겠죠. 맞죠? 너무 세게 붙어 있으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적당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압력이 얼마냐면 1제곱센티미터당 0.15에서 0.25가 됩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0.15에서 0.25에 붙어서 전기를 밖으로 빼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브러쉬를 중성축에서 이동시키는 것을 로커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뒷부분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브러쉬를 중성축에서 이동시켜주는 것을 로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접촉 압력이나 중성축에 이동시키는 로커, 이런 것들은 외우만 주시면 돼요. 더 깊이 있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브러쉬는 뭐냐? 브러쉬 얘도 3요소에는 못 들어갔는데 4요소에는 들어가요. 3요소에는 못 들어갔는데 4개를 고르라. 그럼 직류계 4요소라고 하면 브러쉬까지 들어갑니다. 얘는 뭐냐? 정류자면 접촉해서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접촉장이 적당해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정류자면 손상시키지 않도록 마모성이 적고,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요. 돌 때마다 다 따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금방 줘야 되죠. 그래서 마모성이 적고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탄소와 흑연이 있습니다. 탄소는 조금 용량도 적고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전류도 작은 곳에. 그래서 탄소질 브러쉬가 재료가 탄소란 거예요. 접촉장이 커요.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저전류나 저속기고요. 흑연질이요. 접촉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전류와 고속기, 대전류 혹은 고속기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극, 에어갭인데 얘는 뭘 얘기하냐면 요거 보세요. 이 그림에서 전기자와 계자 사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전기자와 계자 사이의 간격. 이것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데, 요거 보시면 실제로 있죠. 요거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전기자와 계자 사이의 간격인데 굉장히 좁죠, 맞죠? 1mm, 2mm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요거 놈이, 이 모터가 작은 모터에 속해요. 제가 중고 시장에서 8만원인가 9만원 주고 샀어요. 10년 전쯤에 8만원, 9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이 모터에서는 굉장히, 모터 중에서 싼 편이고요. 용량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극은 소형기가 한 3mm 정도 되고요. 대형기가 이 간격이 6에서 8mm 정도 됩니다. 이 공극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 간단하게 전기기기, 직류기 구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나왔던 용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숙지하시고 바로바로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기기기 공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정도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